131조는 임시건강진단입니다. 그래, 이 진단은 그 노동부 장관이 명예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 조항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그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노동부령으로 이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명을 하는 거거든요. 명할 수 있는 이런 진단이 임시건강진단이다. 또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명령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7조의 그 1, 2, 3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시면은 어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뭐 이런 유사한 질병의 그 증상이 발생했는 경우, 이때는 전체 근로자들이 그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또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야 되고, 또 기타 이제 뭐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번 1호와 2호 이 부분입니다. 1호, 2호를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 명령을 어떨 때 하느냐 하는 건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건강검진 실시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207조와 207조 2항과 3항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32조입니다. 132조는 우리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의무사항을 보면은 법조항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1항에는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는 문제, 2항에서는 공개에 대해서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부분에 개인 근로자에 대한 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2항에 있고, 뭐 또 3항에 또 이 공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목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서 해서는 안 된다. 또 4항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 전환이라든지 작업 장소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건강 진단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이제 의무사항이잖아요. 사업주 의무인데 이 법 자체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하냐면은 진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진단 실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근로자 대표 참석입니다. 참석 부분을 우리 사업주가 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임시건강진단 그 실시 명령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명령은 누가 합니까? 노동부 장관이 한다겠죠. 그죠?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조치 이행을 해야 되고, 결과 이행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다섯 번째는 이 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설명회,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뭐 직접 건강진단 하든지 아니면은 건강진단 실시 기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있고, 이때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은 개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설명회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게 개별 근로자 건강 진단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또 건강 진단 결과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 진단 결과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서류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건강진단 검진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서류, 이런 건 5년 해야 되고, 또 뭐 전체적인 발암성에 관련되는 물질이 관련되는 건강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작업환경 측정에서 마찬가지 30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건강진단은 3년을 한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서류 보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건강진단 결과 보고 일정도 각각의 뭐 항목마다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또 여기 정리를 했고, 우리 법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반복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산업안전 일반의 그 교육편에도 이 나옵니다. 교육의 반복 학습 아주 중요하다. 여기 건강진단에 관한 그 사업주 의무, 정보 제공 협력, 건강진단 비용, 근로자 참여, 설명회 개최 설명했고, 설명회 개최에서 중요한 거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은 본인 동의 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 된다는 내용이고, 목적 외에 이거는 이제 근로자의 건강 보호 목적으로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또 이런 그 적절한 결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그 적절한 조치를 해줘라 하는 건데, 이 적절한 조치가 뭐냐면은 그 의사의 소견을 받아가지고 그 작업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작업을 전환한다든지 또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야간 근로를 좀 하지 말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든지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업주가 결과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게 그 30일 이 결과표를 받고 나서 이 1번 항목과 같은 이런 조치를, 사후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해서 그 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든지 뭐 계획서를 해서 지방노동관서장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30일 이내에 조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사업주가 조치해야 될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근로자도 마찬가지 건강진단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의무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이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의무도 우리 시행규칙을 공부하면서 같이 또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될 경우에도 어떻게 보고를 하고 한다는 내용이 또 209조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135조는 그 특수건강진단의 그 기관 등록, 지정 요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기관 등록을 하고 했으니까 또 취소의 요건도 나오고 취소 사유가 어떨 때 하는 거 나오는 건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고시가 두 개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고시 외에 또 우리 특수건강진단기관 그 관리, 뭐 신뢰성 평가나 정도 관리합니다. 평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부분 같고,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 규정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 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들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그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건강진단에 설명하고 옳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2년에 1회 이상. 그리고 2번 지문은 보면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법령에 있던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관로 속에 있는 설명을 여기 지문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서 서무, 인사, 격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리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이 아니고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하는 사무실에 근무해야 된다.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하는 사무실. 이렇게 이제 법령에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3번 지문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4번 지문은 사업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개인의 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5번 지문은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든지 취업규칙에 정해서 이 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건강검진을 하고 내년에는 12월 달에 해버리면은 매년 건강검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한 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것까지도 명시를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014년도에 그 출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것도 옳지 않는 설명을 찾으라 하는 건데 1번 지문에는 사업주는 사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참석을 시켜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에서. 2번 지문에는 노동부 장관은 같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진단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수시 건강진단은 그 보건관리자나 그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게 수시 건강진단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시 건강진단은 이 지문과 같이 이런 특정 요인이 생겼을 때 노동부 장관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서 사업주가 시행하는 것이 임시 건강진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소견자나 증상이 발생돼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시자가 사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면은 수시 건강진단,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임시 건강진단이다. 이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것은 배치건강진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배치건강진단은 항상 배치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죠? 예정 업무에, 배치 예정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배치 전 건강진단이다. 4번 지문은 건강진단 기간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그래서 3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의무사항을 설명하면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로.